내가 했을 때는 안 되는데 남이 들어줄 때는 들어지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파열이 되면 그때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하다가는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팔이 안 들어지는 거를 확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인대가 끊어지는 사람 많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다재다능의 백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죠.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프로즌 숄더라고 했어요. 얼어있는 어깨라는 뜻이잖아요. 동결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오십견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50세쯤 잘 생긴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 어깨에는 이 관절낭이 있어요. 이 활액막과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그 주변에 유착이 돼서 들러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움직이거나 활동할 때 조금씩 증상이 있다가 나중에는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면서 팔이 잘 들어지지 않는 형태를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 특정한 동작을 할 때 통증을 일으키고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때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팔이 잘 들어지지 않고 충분한 범위, 앞쪽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뒤쪽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옆으로 그러신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증상 자체는. 어쨌든 운동 범위의 감소는 반드시 동반이 돼야 하고 이 야간통이 흔한 것이 특징이에요. 보통 낮에 활동할 때는 좀 덜 하다가 밤에 자려고 하면 더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거의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신체 검사상에서 소견만으로도 충분히 진단 가능한 병입니다. 일단 팔이 안 들어져요. 내가 해도 안 되고 남이 해도 안 되는 거랑 내가 했을 때는 안 되는데 남이 들어줄 때는 들어지는 거랑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제가 들어 올릴 때도 안 되고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되면 이거는 유착성 관절낭염에 가깝고요. 내가 했을 때는 잘 안 들어지는데 남이 할 때는 잘 들어진다. 이러면 이건 이제 회전근의 파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근이 끊어지거나 이래서 이 90도 이상 이렇게 잘 안 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깨나 승모근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들게 되는데 엠프티 캔 테스트라고 해서 빈 캔을 이렇게 들듯이 손 모양을 해가지고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럴 때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이 회전근개의 파열과 유착성 관절낭염을 서로 구분해주는 이런 테스트가 되겠고요. 영상학적인 검사로는 엑스레이 상에서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이런 게 관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인대가 석회화돼서 이제 딱딱해져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또 초음파상에서 인대 손상이나 이런 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사실 근골격계에 있어서 초음파 검사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맞는데 어깨나 뭐 이런 부분들은 초음파 검사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MRI 이런 거 촬영할 수 있죠. MRI 같은 경우는 회전근의 손상, 아까 말씀드린 파열이나 뭐 충돌증후군, 오십견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개념적으로는 신체검사상에서 소견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합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존재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부터 시작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 특히나 이제 어깨 이런 증상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주사 치료는 이런 말초신경과 관절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외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전근의 파열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근이 완전히 파열되지 않는 한, 완전 파열, 부분적인 파열 말고 완전히 파열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주사치료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해보면 통증은 대부분 금방 나서요. 내가 막 움직일 때 아프고 불편하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금방 호전됩니다. 근데 보통 운동 범위의 제한이 금방 해결이 잘 안 돼요. 운동 범위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남아 있다면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도수치료라든지 재활치료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나요? 모든 증상은 다 갑자기 발생하죠. 처음부터 아픈 사람은 없으니까. 나빠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임계점을 따라서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확 증상이 생기는 게 보통이죠. 대부분 주변에 있는 인대나 신경이나 이런 조직들이 갑자기 자극을 받았을 때 증상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가 인대가 굳어지거나 염증으로 인해서 유착이 생기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증상은 갑자기 생길 수 있지만 과정은 오랫동안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방암 방사선 치료로 유착성 관절낭염이 올 수도 있나요?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방암을 치료할 때 수술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할 때 림프관이 절제가 되면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히나 이제 어깨 쪽에 문제가 잘 생겨요. 엄밀히 말하면 림프 부종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생기는 것과 회전근에 손상이 생겨서 증상이 생기는 거는 사실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림프 부종에 의한 증상은 개념적으로는 또 다른 증상이고요. 전체적인 팔의 통증과 함께 어깨에 통증이 생겨서 이제 움직이기 힘든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는 유착성 관절낭염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하고요. 어쨌든 증상 자체는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맞기는 합니다. 재활 운동으로 철봉 매달리기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철봉 매달리기 같은 거나 턱걸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많은 부하가 주어지는 운동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하다가는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파열이 되면 그때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너무 무리해서 스트레칭 하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건 스트레칭 가볍게 안쪽으로 꺾어주고 반대쪽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주고 수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수동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치료한 후에도 재발이 많이 되나요? 많이 된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는 사실 하나예요. 많이 쓰니까. 과사용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물론 노화에 의해서도 증상이 발생합니다만 대부분의 원인은 과사용이기 때문에 이 질환이 재발이 잘 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어깨 통증이 많이 쓰고 움직임에 따라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브리지망 치료도 효과가 있나요? 이 브리지망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유착이 있어서 운동범위 제한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완전히 찢어 놓는 거예요. 박리를 해버리는 거죠. 한 번에. 팔이 안 들어지는 거를 확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하는. 당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해요. 왜 잘 안 하느냐? 그 치료가 뭐 잘못되고 뭐 문제가 있고 이래서가 아니고 인대가 끊어지는 사람 많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모든 환자를 다 그렇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 범위는 개선되기 때문에 꼭 한 방에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대부분 재활치료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만 저는 환자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죠. 유착성 관절낭염 50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